우리 동네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호프집은 언제나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낡고 빛바랜 간판은 마치 옛 시절로 돌아간 듯한 향수를 자아냈고 그 아래에서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주황빛 조명은 골목 자체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다. 가게 앞에는 몇 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철제 의자에도 누군가 오랫동안 앉아 이야기를 나눈 듯한 흔적이 느껴지곤 했다. 안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와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다. 처음 그곳을 찾게 된 건 우연이었다. 낯설고 바쁜 날 속에서 온종일 스트레스를 받다가 금요일 저녁 문득 맥주 한 잔이 간절해져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다 그곳과 마주친 것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풍기는 술 냄새와 튀김 안주의 고소한 향이 나를 환영했다. 번쩍거리는 네온 사이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소곤거림과 조용히 흘러나오는 라디오 음악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무엇보다 나를 사로잡았던 건 바로 가게를 운영하는 여사장님이었다. 그녀는 나이대가 정확히 짐작되지 않을 만큼 동안의 얼굴과 세련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긴 머리를 느슨하게 묶은 채 검은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손님들을 맞이할 때마다 밝은 미소와 친근한 말투로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름조차 몰랐던 그때부터 그녀에게서 풍기는 묘한 매력이 나를 사로잡은 것이다.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그녀가 첫 번째로 내게 건넨 말이었다. 그 목소리는 맑고 차분하면서도 어느 정도 장난기가 엿보였다. 처음이라 긴장했던 내 상황을 눈치챘는지 그녀는 자연스럽게 다가와 메뉴판을 건네며 추천 메뉴를 알려주었다. 저희 술안주 중에서는 골뱅이 소면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며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집의 시원한 생맥주와 골뱅이 소면의 환상적인 조합을 경험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숨 돌릴 수 있는 동네 맛집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친구들과 몇 번 더 찾게 되었을 때 그녀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 지난번에 골뱅이 소면 좋아하셨죠? 라는 그녀의 말에 조금 놀랐고 동시에 은근히 기분이 좋았다. 사람 사이에서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호감을 느끼게 만든다. 그리고 또 다른 저녁. 친구들과 함께 그곳을 찾았을 때 그녀는 직접 우리 테이블로 와서 주문을 받았다. 오늘은 어떤 안주를 드려야 할지 고민인데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질문을 던지며 내 얼굴을 바라보았고 나는 얼떨결에 대충 양념치킨 이라고 대답했다. 답을 듣더니 그녀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다가 윙크를 했다. 바로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고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함께 있던 친구들은 그 윙크를 놓치지 않았고 곧바로 놀려대기 시작했다. 야, 너 완전히 찍혔네. 사장님 마음에 든 거 아니야? 라는 농담에 나는 그저 웃음으로 무마하려 했지만 속으론 그 말이 사실이었으면 하는 작은 기대감이 피어났다. 그날 이후로 그녀와의 작은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고단했던 하루 끝에 문득 그 조명 아래에서 밝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그려졌다. 가게를 방문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시선이 가고 그녀가 나를 반겨줌에 슬며시 뿌듯함을 느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이름조차 물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녀가 손님들과 대화할 때 묘하게 친근한 톤으로 이름 대신 거기 우리 단골님 이라 부르는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작은 호프집과 그녀와의 시간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시작점이 될 줄은 그땐 미처 알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의 윙크에 당황했던 내 마음은 며칠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다. 친구들의 농담도 이제는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저 그녀와 다시 마주칠 순간만을 바라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얼떨결에 호프집이라는 작은 공간에 점점 더 발길을 붙이게 되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때로는 홀로 때로는 친구들을 핑계로. 난 이미 그녀에게 끌렸다는 걸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럴 때마다 그녀는 날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오늘은 혼자 오셨어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아마 다른 손님들에게도 늘 이런 친절한 말을 건넸겠지만 그녀의 웃음과 눈빛은 마치 나만을 향한 것처럼 느껴졌다.
대답이 그다지 쿨하거나 멋지지 않더라도 그녀는 항상 환하게 웃어주었고 심지어 가끔은 서비스로 조그만 안주를 내놓으며 내 앞에 살짝 놓고 가기도 했다. 단꼴이신데 이런 거 하나쯤은 받아가셔도 되잖아요. 그녀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장난스럽게 말하던 기억이 난다. 처음엔 단순한 가벼운 친절이라고 생각했지만 대화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단지 다른 손님들과의 관계와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어느 밤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내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날은 별다른 이유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복잡한 일상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난 무작정 발길이 이끄는 대로 길을 걸었고 결국 그녀의 호프집 앞에 도착했다. 시간이 조금 늦었는지 가게 안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몇몇 손님들만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는 카운터 너머에서 내가 들어오는 걸 보고 환하게 웃었다. 오늘은 혼자세요? 친구들은요?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냥 오늘은 조용히 맥주 한 잔 하려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앞에 메뉴판을 내려놓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특별히 골라드릴까요? 그녀의 추천으로 주문한 맥주와 안주를 천천히 즐기며 나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가벼운 음악, 잔잔한 이야기 소리.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어느새 가게엔 나 혼자 남게 되었다. 주변을 돌아보니 그녀는 계산대에서 뭔가 서류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나는 괜히 자리를 떠야 하나 고민하며 맥주잔을 비우고 있는데 그녀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가게 끝날 때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아니면 더 마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이미 다 마셨네요. 이제 가야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녀는 가까이 앉으며 나를 붙잡았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서요. 가게 끝나고 저랑 한 잔 더 하실래요?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진심으로 나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게 똑똑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긴장감에 손이 뻣뻣해졌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마저 정리를 끝내고 문을 잠갔다. 가게 문이 닫히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녀와 나만 남은 조용한 공간에서 그녀는 따뜻한 분위기를 내며 내게 맞은편에 앉았다. 이 시간은 제일 좋아요. 그녀는 술잔을 채우며 말했다. 혼자 조용히 술 한 잔 할 수 있는. 그녀의 고백 같은 말이 끝나자 나도 같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요즘 가게 운영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돌싱이라 자유로운 척 살아가지만 사실 외로움이 많았다는 얘기까지.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조금 더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 역시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으며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고 진지해졌다. 그 대화가 끝난 뒤 우리는 한동안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말은 필요 없었다. 마치 우리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진솔함, 따뜻한 눈빛, 그리고 묘한 끌림에 나는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빙긋 웃으며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너랑 있으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그때 나는 확신했다. 그녀와 나는 단순히 손님과 가게 사장님의 관계를 넘어선 뭔가 다른 걸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밤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지만 가게 안의 공기는 따뜻하기 그지 없었다. 그날 밤 내가 알고 있던 호프집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이제는 그저 맥주와 안주를 즐기던 곳이 아니라 그녀와 나 둘만의 작은 비밀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모든 비밀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그렇게 가까워진 우리는 이제 눈앞에 다가올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서로를 더 알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그녀와 나의 관계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호프집은 더 이상 단순히 술이나 마시러 들르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세계가 되었다. 저녁에는 평범하게 손님의 한 사람으로 밤이 깊어가게 문이 닫히면 서로에게 마음을 내보이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어찌 보면 위험한 관계였지만 그 스릴과 달콤함이 우리를 더욱 깊이 끌어당겼다.
가게 문이 닫힌 후 그녀와 마주 앉아 잔을 기울이는 시간이 점점 익숙해졌다. 그녀는 대화를 통해 과거의 상처와 속마음을 조금씩 열어보였고 나도 내 이야기를 숨김없이 터놓았다. 어쩌면 같은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건 우리의 관계를 더욱 빠르게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을지 모른다. 사실 내가 지금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너 덕분이야. 그녀는 어느 날 그렇게 속삭이며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 순간 나는 그녀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다. 주중의 밤들은 온전히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고 주말이 되면 그녀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와의 연락을 끊었다. 나는 그것이 단순히 가게 일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도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하지만 가끔씩 주말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득문득 그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곤 했다. 이유 없이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싹트려 할 때마다 나는 그녀와 나눈 따뜻했던 대화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어느 날 밤 가게가 한산하고 우리 둘만 남은 자리에서 그녀는 내게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걸었다. 너 나랑 이렇게 지내는 게 행복해? 나는 그녀의 질문에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너랑 있을 땐 정말 다른 생각이 안 들어. 그녀는 한숨을 쉬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너한테 솔직히 말할게. 사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너랑 얘기한 거였어. 근데 내가 너무 다정하고 따뜻해서 점점 너한테 기대게 됐어. 그녀의 말은 내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우리가 단순히 스쳐가는 관계는 아니라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알 수 없는 찜찜함이 마음 한켠을 스쳤다. 그녀의 표정과 목소리는 진심 같았지만 어딘가 숨기는 게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와의 관계를 깊이 이어갔다. 그녀는 내게 추운 겨울의 한 줄기 따스한 불꽃 같았고 나는 그 불꽃이 꺼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그녀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우리 사이를 주말이나 사람들 앞에서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 내가 원래 그래.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조용히 차분히 사는 게 좋아. 나는 누군가가 나를 너무 파헤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나는 그녀의 말을 믿었다. 그녀가 말한 조용히 사는 삶을 존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녀의 말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걸 미처 알지 못했다. 그날은 주말 저녁이었다. 나는 그녀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행동을 결심했다. 특별히 약속을 잡지 않았지만 그냥 가볍게 가게에 들러보면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가게 문을 열었을 때 풍경은 평소와는 달랐다. 내 앞에 익숙한 그녀의 모습은 있었지만 그녀와 마주 앉은 남성의 존재에 내 눈이 얼어붙었다. 남자는 삐딱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그녀에게 무언가를 따지듯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남자와 단둘이 있을 때와는 다른 사람 같았다. 그게 아니라니까. 당신 왜 자꾸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주말마다 못 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그 남자가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뒤로 물러나 그 장면을 잠시 지켜보다가 곧 그녀가 나와 눈을 마주쳤고 깜짝 놀란 기색으로 빠르게 일어섰다. 아, 여기서 뭐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따뜻함 대신 당혹감과 긴장이 섞여 있었다. 남자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녀가 재빨리 겉옷을 주워들며 뭔가 중얼거리더니 그와 나 사이를 서둘러 갈라섰다. 저분은?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그냥 손님.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대충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챘다. 그 남자는 단순한 손님도 아니었고 그냥 아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녀의 불안한 표정, 다급한 행동, 그리고 그녀와 그 남자 사이에 흐르던 긴장감은 너무나 명백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은 정확히 무엇일까? 그 순간 내가 알고 있던 그녀의 모습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남긴 말들과 웃음, 그리고 나와 나눈 특별했던 순간들이 과연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불안감과 혼란이 가슴을 뒤흔들었다.
아니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그녀의 이야기와 매력에 취해 이 관계가 진짜라는 착각을 했던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선 그녀를 믿고 싶다는 마음이 녹록지 않은 현장을 직면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다. 비밀스러웠던 우리의 시간이 이제는 치명적인 선택의 순간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남자를 처음 본 이후 내 마음은 단 하루도 평온할 수 없었다. 매번 그녀를 만났던 모든 순간이 다시 떠올랐고 내가 그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워졌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조곤조곤 들려주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신비롭고 편안한 오라가 어느새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연극 같았고 내가 그 남자를 본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 연극 속에 완전히 빠져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내가 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가 내게 했던 말들 중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아야만 했다. 그녀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직감적인 불안이 내 안에서 끌어올랐다. 동시에 내가 그녀와 나눈 감정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고 싶지 않다는 모순된 마음도 있었다. 그렇게 나는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며칠을 보냈다. 그러던 중 그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오늘 밤에 시간 돼요? 가게 끝나고 봐요. 메시지를 본 순간 나는 대화 몇 가지를 녹음해 두었던 걸 떠올렸다. 그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우리 둘이 대화했던 몇몇 순간을 녹취해 두었던 것이다. 그녀가 결백하길 바라는 마음이 강했지만 혹시라도 내가 상상치 못했던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내게 마지막 방패막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심의 밤이 왔다. 평소처럼 그녀의 호프집은 손님들로 채워졌고 나는 조용히 한쪽 구석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손님들이 떠나고 가게 문이 닫힌 후 그녀와 마주 앉았을 때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신경질적이고 초조해 보였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나도 자연스럽게 긴장되었다. 무슨 일 있어?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다 입을 열었다. 지난번에 가게에 온 남자 말이야. 사실 내 남편이야. 그저 짐작에 불과했던 진실이 그녀의 입을 통해 확인되자 마치 가슴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꽂히는 기분이었다. 돌싱이라고 했던 그녀의 말, 함께했던 시간들,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순간적으로 분노가 올라왔지만 나는 침착하려 애썼다. 내가 돌싱이라고 했잖아.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나는 차갑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안해.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었어. 너한테 내가 복잡한 상황인 걸 알리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점점 내가 좋아지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녀의 말은 결국 자신을 변명하려는 시도처럼 들렸다. 내가 느꼈던 감정과 그녀가 그 감정을 대했던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되자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다. 정말 어리석었던 건 나 자신이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내가 빠져들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내가 녹음해 두었던 대화가 떠올랐다. 나는 마음속 갈등 끝에 녹취 파일을 꺼냈다. 너가 처음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래?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내가 휴대전화에서 녹음을 재생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난 돌싱이야. 그래서 가끔 외로워. 손님들이랑 얘기 나누는 게 나한테 큰 위로가 돼. 너랑 얘기하면 참 재밌어. 너 같은 단꼴은 처음이야.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내가 꼬일 대로 꼬인 상황 속에서 나를 끌어들였어. 그리고 나를 이용해 내 감정을 흔들었고. 그건 솔직히 좀 비겁하지 않나? 그녀는 동요한 듯 보였지만 이내 다시 말하지만 나는 너한테 감정이 없었던 게 아니야. 진짜로 널 좋아했어. 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내가 더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는 없었다. 내가 방어를 위해 녹취를 준비한 사실도 이제 그녀에게 신뢰를 완전히 거두겠다는 암묵적인 선언 같았다. 그러던 순간 문이 갑자기 열리며 그 남자가 등장했다. 그는 날 보자마자 크게 화를 냈다. 이게 뭐야? 여기까지 와서 또 이러고 있네?
남자는 그녀를 질타하며 나를 상간남으로 몰아세웠다. 그녀는 다시 당황하며 나를 방어하려 했지만 결국 무책임한 변명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들어갔다. 이 사람이 날 꼬셨어.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에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제서야 나는 스스로에 대한 분노와 모멸감이 차올랐다.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된 건 내가 경계심 없이 그녀에게 빠져들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녹취 파일을 꺼내 들며 말했다. 이건 내가 내게 접근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거짓말로 나를 속인 증거야.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너야. 남자는 녹취를 듣고 나자 말을 잃었고 그녀 역시 더는 변명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나는 그 상황에서 더 이상 말싸움하거나 다툴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다. 가만히 일어섰고 두 사람을 남겨둔 채 가게를 떠났다.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은 채였다. 며칠 후 그녀의 호프집 앞으로 다시 가볼 일이 생겼다. 하지만 그곳엔 더 이상 그녀가 없었다. 간판이 내려져 있었고 임대라는 글씨가 적힌 푯말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어디론가 떠난 듯 했다. 떠나는 게 어쩌면 그녀에게도 남편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가장 나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 짧았던 소용돌이 같은 시간은 내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소중한 교훈도 안겨줬다. 나는 그녀를 완전히 잊기 위해 내 삶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갔다.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감정은 이제 지나간 시간 속의 추억이 되었고 나는 결국 그것을 흘려보내기로 했다.